메두사, 뱀 머리카락에 눈만 마주쳐도 돌로 변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괴물. 그런데 이 괴물의 이름 뜻이 보호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여인.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이 소녀는 신에게 범해지고 여신에게 저주받고 영웅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자신을 저주한 여신의 방패장식이 됩니다. 지금부터 신화가 숨겨온 소름 끼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두사, 이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지키다라는 뜻의 메데인에서 온 말입니다. 수호자, 보호자. 뱀머리 괴물의 이름이 보호자라니 대체 이 이름과 그 운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두사에게는 두 언니가 있었습니다. 스테노와 에우리알레. 이 셋을 고르곤 세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두 언니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 몸, 칼이 닿아도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들. 그런데 막내 메두사만 유일하게 필멸자였습니다. 언니들은 영원히 살지만 이 막내만은 상처받을 수 있고 늙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 자매 중 왜 하나만 죽을 수 있는 몸이었는지 심화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세 자매의 부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포르키스, 심해의 위험을 관장하는 고대 해신입니다. 어머니는 케토, 바다 괴물의 여신이에요. 이 둘은 남매 사이이기도 합니다. 심화 속 태초의 존재들은 대부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다 그 자체인 태초의 신 폰투스와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에 닿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던 시절, 바다와 대지가 아직 하나이던 시절의 신들까지 직계로 이어지는 신성한 가문. 메두사는 그런 혈통의 소녀였습니다. 기원 후 8년경에 쓰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메두사는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수많은 구원자가 이 여인을 얻으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훗날 뱀으로 뒤덮이게 될 바로 그 머리카락이 신성한 혈통에 필멸의 몸에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메두사에게는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소녀를 발견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제우스의 형제이자 바다 전체를 지배하는 올림포스 최고위급 신입니다. 이 신이 아름다운 소녀 메두사를 발견합니다. 오비디우스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포세이돈이 아테나의 신전에서 메두사를 범합니다. 하필 아테나의 신전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처녀 여신의 성스러운 공간에서 바다의 신이 한 소녀를 짓밟은 겁니다. 사실 아테나와 포세이돈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 자리를 놓고 둘이 정면으로 맞붙었거든요. 아테나가 올리브 나무를 선물하고 포세이돈은 소금물샘을 내놓았는데 시민들이 아테나의 손을 들어줍니다. 도시 이름도 아테네가 됐고요. 바다의 지배자가 고작 한 도시의 인간들에게 밀린 겁니다. 이때부터 두 신 사이에는 풀리지 않는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아테나의 신전에서, 하필 그 신전에서 포세이돈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아테나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을 의도적으로 더럽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테나가 분노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분노가 향한 곳은 가해자 포세이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메두사였습니다. 왜 포세이돈은 건드리지 못했느냐?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제입니다. 올림포스의 주요 신 중에서도 최상위 서열. 아무리 아테나라 해도 동등한 위계의 신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신전을 더럽힌 자를 벌하지 못하는 분노, 그 화살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필멸자 메두사에게 꽂힌 겁니다. 범해진 것도 모자라 피해자인데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그 금빛 머리카락이 살아 꿈틀거리는 뱀으로 변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는 모든 존재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주까지 내려줍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상대가 돌이 됩니다. 사랑은커녕 대화 한마디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괴물로 전락합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괴물이 된 메두사가 향한 곳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르곤 자매들이 살던 곳은 밤을 향한 끝 땅, 노래하는 헤스페리데스 곁. 세상이 끝나는 경계, 해가 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어둠의 땅입니다. 메두사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삶. 눈을 뜨면 주변의 모든 것이 돌이 됩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눈이 마주쳐도, 길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가 다가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돌. 한때 그 금빛 머리카락을 보기 위해 고혼자들이 줄을 섰던 소녀가 이제는 누구의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곁에 있는 건 돌이 되어버린 것들 뿐. 다가오는 자가 있다면 그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페르세우스. 그가 메두사를 찾아온 건 영웅의 사명감 때문이 아닙니다. 세리포스 섬의 폴리덱테스 왕이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를 탐했습니다. 방해가 되는 아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왕은 일부러 불가능한 임무를 내립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와라.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들을 죽이기 위해 괴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임무에서 페르세우스를 도운 신이 누구였느냐? 아테나입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청동 방패를 건네며 메두사의 눈을 직접 보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메두사를 괴물로 만든 것도, 이제 그 괴물을 죽이려는 것도 같은 여신입니다. 메두사의 최후는 허무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패에 비친 반사를 따라 조용히 다가온 페르세우스가 칼을 내리쳤고, 메두사는 깨어나지 못한 채 모기자였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린 목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그리고 황금검이라는 뜻을 가진 거인, 크리사오르. 둘 다 포세이돈의 자식이었습니다. 메두사가 품고 있던 생명이 그녀의 죽음과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세상에 남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의 비극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잘린 머리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테나는 그 머리를 자신의 방패에 붙입니다. 아이기스라 불리는 이 방패 한가운데에 메두사의 얼굴을 박아넣은 겁니다. 적과 마주칠 때 공포를 심어주는 무기,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부적. 자기 신전에서 범해진 소녀를 괴물로 만들어 놓고 그 괴물을 죽일 무기까지 챙겨준 여신이 이번엔 그 얼굴을 떼어다가 방패 장식으로 달고 다닌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메두사의 이름 뜻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아서는 단 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야 비로소 보호자 역할을 하게 돼요. 자신을 저주한 여신의 방패 위에서, 다른 사람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 이후 메두사의 얼굴은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신전 벽에, 갑옷에, 방패에, 동전에 새겨졌습니다. 애군을 쫓고 건물을 지키는 부적으로요. 코르푸 섬의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높이 3m에 가까운 거대한 메두사 조각이 박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아름다웠던 소녀의 얼굴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용하는 상징으로 굳어버린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8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조각가 루치아노 가르바티가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메두사가 페르세우스의 잘린 머리를 들고 서 있는 조각.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 조각은 처음에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투 운동이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이 작품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2020년 이 조각의 청동 주조본이 세워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비 와인스틴 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앞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괴물로만 불렸던 여인이 드디어 피해자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메두사, 고대 그리스어로 보호자. 하지만 신에게 범해졌을 때 아무도 이 소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여신에게 저주받고 영웅에게 목이 잘리고 죽어서는 방패 장식이 됐습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끝내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 여인. 메두사의 이름 뜻을 알고 나면 이 이야기는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